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뚫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은 지금 금을 사재기하고 있거든요. 금값은 5,0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고요. 더 무서운 건 은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200% 폭등했어요. 지금 100달러를 넘보고 있죠. 주식이 오르는데 왜 안전자산에 돈이 몰릴까요? 그리고 금이 100만 원을 넘어선 지금 세금 폭탄 맞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그 완벽한 전략을 공개합니다. 작년 금을 산 사람들 74.6% 수익 냈습니다. 그냥 사서 들고만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은을 보세요. 1년 전 30달러였던 은이 지금 100달러를 찍으려 하고 있어요. 3배가 된 겁니다. 200% 수익이죠. 금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투기 아니야. 곧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전문가들 분석은 달라요. 지금 가격 급등은 투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안 따라와요. 경제학 교과서 1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은 이제 더 이상 금의 동생 취급 못 받습니다. 과거엔 금 보조제였어요. 금 대신 사는 저렴한 귀금속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자산이 됐어요. 금과 분리돼서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시장 전문가들도 인정합니다. 은은 이제 금을 넘어서는 상승 동력을 가진 독립적인 투자 자산이라고요. 주식이 오르는데 금도 같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금이 진짜 안전 자산 맞아?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금을 투기 자산으로 분류하기도 했죠. 주식이랑 같이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건 본질을 놓친 겁니다. 안전 자산의 진짜 가치는 평상시가 아니라 위기 때 드러나거든요. 트럼프가 관세 폭탄 터뜨렸을 때 기억나세요? 주식은 곤두박질 쳤어요. 그런데 금은 어땠나요? 가격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랐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이랑 금이랑 둘 다 우상향하죠.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데요. 일일 변동률의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면 거의 0에 가까워요. 쉽게 말해서 서로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은 기업 실적을 보고 움직여요. 경기가 좋으면 오르고 나쁘면 떨어지죠. 그런데 금은 달라요. 화폐 가치 하락에 반응합니다. 시장의 불안 심리에 반응하는 거죠. 달러는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무한정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금은요? 중앙은행도 못 만들어냅니다. 이 희소성이 본질적 가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금을 넣는 겁니다. 수익 때문이 아니에요. 자산 전체를 지키는 방어막이 필요해서죠. 금값이 이렇게 오른 데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각국 중앙은행들이죠. 신흥국들이 지금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러시아 사태 때문입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국제결제망 SWIFT에서 퇴출시켰잖아요. 그 순간 중국, 인도, 브라질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 달러 자산도 언제든 동결될 수 있겠구나.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선택한 게 탈달러화입니다. 달러 대신 뭘 쌓을까요? 금밖에 없어요. 정부가 마음대로 못 만들고 가치가 증발하지 않는 자산은 금뿐이니까요. 이게 지금 엄청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매수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금 가격 밑에 강력한 지지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개인이나 기관이 팔아도 각국 정부가 받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값이 쉽게 안 떨어지는 겁니다. 시장에 물량이 나와도 중앙은행들이 바닥에서 다 흡수해버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건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니에요. 글로벌 금융 질서가 바뀌고 있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쳤어요. 트럼프 관련 변수, 대만 문제, 중동 정세 이런 것들이 금값을 계속 밀어올리고 있죠. 시장 전문가들은 이 불확실성이 최소 2026년 하반기까지는 해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1년 반은 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값 상승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향후 1, 2년간 구조적으로 유지될 거라는 거죠. 30대 직장인 김대리 얘기를 해볼게요. 작년에 금 사려다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라며 망설였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가 오히려 저점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단기 차트만 본 겁니다. 거시적인 그림을 못 봤어요. 현재 금값 상승은 단순한 투기 광풍이 아니에요. 거대한 경제 질서와 정치 상황이 만들어낸 장기 추세거든요.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안전 자산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금값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몇 달짜리 랠리가 아니에요. 최소 수년간 이어질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은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은은 금하고 성격이 좀 달라요. 경기 민감 자산이거든요. 경기 좋을 때 오르고 나쁠 때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체감 경기는 별로잖아요. 그럼 은이 떨어져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글로벌로 눈을 돌려보세요.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어요. 미국 경제는 호황이고요. 인도랑 동남아시아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실물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AI 산업을 보세요. 온 세상이 AI에 미쳐 있잖아요. 그런데 AI가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고, 반도체 만들어야 되고, 전력 인프라 확충해야 됩니다. 다 실물 경제예요. 건설하고 제조하고 설비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은은 AI 시대의 핵심 원자재거든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AI 산업이 커질수록 은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엔 은을 금 대체제로 봤어요. 금 살 돈 없으면 은이라도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승률도 금을 압도하고 산업적 가치는 비교가 안 되죠. 은은 이제 독자적인 자산입니다. 사람들이 은 하면 반지, 목걸이 같은 귀금속을 떠올려요. 그런데 실제로 은 수요에서 귀금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7%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83%는 뭘까요? 절반 이상이 산업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태양광 패널이 은을 엄청나게 먹어치우고 있어요. 탄소 중립 정책 때문에 전 세계가 태양광 패널을 미친 듯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왜 은을 쓸까요? 구리보다 전도율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고효율 태양광 패널 만들려면 은이 필수예요. 대체제가 없어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보세요.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전력 효율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구리 쓰면 되는데요. 지금은 비싸더라도 M 부품을 씁니다. 효율이 그만큼 중요해진 거죠. 삼성전자가 새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해볼게요. 구리 쓰면 초기 비용은 싸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전기료가 엄청 나오겠죠. 은 쓰면 초기 비용은 비싸지만 전력 효율이 높아서 결국 이득입니다.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은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업적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어떨까요? 따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심각한 불균형 상태입니다. 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아세요? 전체 공급의 30%만 은 광산에서 나와요. 나머지 70%는 부산물입니다. 구리나 아연 캐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은 생산을 갑자기 늘릴 수가 없어요. 구리 광산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구리 팔아서 돈 벌고 있는데 인 가격 올랐다고 갑자기 구리 생산을 2배로 늘릴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구리 수요랑 공급은 따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인위적으로 확대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경제학 원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제자리 걸음이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입니다. 이게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은 광산을 새로 개발한다고 해도 몇 년 걸려요. 그 사이에 AI 산업은 계속 커지고 태양광 패널은 계속 설치되고 수요는 계속 폭발하는 거죠. 이 수급 불균형이 이윈 가격 장기 상승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금값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지금 사면 고점 되는 거 아니야? 역사적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금값 상승은 금 자체가 비싸진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돈이 풀렸다는 얘기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때를 보세요. 9년 동안 금이 1700% 올랐어요. 17배가 된 거예요.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위기 때는 어땠나요? 11년간 550% 상승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2018년부터 시작해서 약 250% 올랐어요. 과거 대형 랠리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아직 중반부입니다. 중후반부 정도로 볼 수도 있고요. 최근 상승 속도가 가파른 건 맞아요. 그래서 고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절대적인 상승폭을 보면 달라요. 향후 2, 3년 더 갈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은퇴한 박 사장님이 작년에 금 좀 사셨대요. 그런데 요즘 계속 오르니까 더 살지 말지 고민이래요. 너무 올랐는데 지금 사면 바보 아니야? 그런데 데이터를 보여드렸더니 생각이 바뀌셨어요. 역사적 고점에 물리는 게 아니라 상승장 허리를 지나가는 중이라는 걸 이해하신 거죠. 자, 금 사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어디서 살까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부터 알려드릴게요. 금은방입니다. 금은방 가서 골드바 사면 부가세 10% 나와요. 거기다 세공비, 수수료 붙어서 구매 즉시 마이너스 15%예요. 100만 원어치 사면 15만 원 날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은행 골드뱅킹은 어떨까요? 이것도 함정이에요. 매매 차익의 15.4% 배당 소득세 내야 됩니다. 게다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서 사야 되냐고요? 증권사에서 KRX 금시장 계좌 여세요. 이게 진짜 꿀팁입니다.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 없어요. 배당 소득세도 없고요. 완전 비과세예요. 수수료는 은행 골드뱅킹이 1% 정도 떼는데 KRX 금시장은 0.2%밖에 안 돼요. 5배 저렴한 거죠. 매수 매도 호가 차이도 적어서 공정한 가격에 거래됩니다. 1g 단위로 살 수 있어요. 지금 시세로 23만 원 정도예요. 소액 투자 가능하다는 얘기죠. 나중에 필요하면 실물 골드바로 인출도 돼요. 물론 부가세랑 수수료 내야 되지만요. 자녀한테 증여할 때도 유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증권사 앱 켜서 금 검색하면 금 ETF가 뜨잖아요. 그냥 이거 사버리는 거예요. 이건 KRX 금시장이 아닙니다. 운용보수 나가고 세금 15.4% 내야 돼요. 완전히 다른 상품이에요. 반드시 금 현물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과세 혜택 받아요.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확인하세요.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비쌀 때가 있거든요. 역프리미엄일 때, 그러니까 국내가가 더 쌀 때 진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은은 어떻게 살까요? 안타깝게도 국내엔 KRX 은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은 선물 ETF로 투자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꿀팁입니다. 연금 저축이나 ISA 계좌 쓰세요. 일반 계좌로 ETF 사면 세금 나가요. 그런데 연금 계좌로 사면 과세 이연 효과가 생깁니다. 당장 세금 안 내도 되고 그 돈이 계속 복리로 굴러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수천만 원 차이 납니다. 같은 상품 사도 어느 계좌로 사느냐에 따라 10년 뒤 자산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금은 KRX 금시장, 은은 연금 계좌. 이게 세금 피하고 수익 극대화하는 최적의 조합입니다. 코스피 5000 시대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불안 요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관세 전쟁, 지정학적 위기, 탈달러화 이런 것들이 여전히 금과 은을 밀어올리고 있죠. 금은 거대한 상승 랠리의 중반에 있습니다. 은은 AI와 태양광 산업 발달로 구조적 공급 부족에 직면했고요. 폭발 직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금은방 가서 부가세 10% 날리면 안 되고 은행에서 세금 15.4% 내면 안 돼요. 금은 KRX 금시장에서 비과세로 사세요. 은은 연금 계좌에서 ETF로 모으고요. 이게 10년 뒤 자산 격차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지금 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금과 은 투자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패거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